안녕하세요. JMP 5기 수료생 이유진입니다. 간단한 후기이지만 저의 이야기가 베트남 취업을 고민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질문 먼저 대답해 드릴게요. 베트남 취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외국에서 살아보는 게 제 꿈이 있었습니다. 사범대 재학 시절에 교생 실습을 중국 천진에서 하게 되면서 아시아권에 있는 한인 사회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직접 느꼈고, 오히려 미주나 호주 같은 그 서양권 국가보다는 오히려 아시아권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때는 저는 호주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고, 이후 코로나가 풀릴 즈음에 그 호치민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부모님의 지인분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K무브에 대한 K무브 베트남에 대해서 그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베트남이 또한 매우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지인분들께 듣게 됨으로써 베트남으로 취업을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JMP 모집 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여행을 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송강익 팀장님과 면접을 본 후에 직접 호치민에 여행을 와서 한 3, 4주 정도 살펴봄으로써 이곳이 어떤지, 생활 환경이 어떤지, 소통은 괜찮은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이곳이 굉장히 취업하고 내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번 질문 대답 드릴게요.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베트남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소감이 어떤가요? 어느덧 제가 호치민에 온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근무한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급여 수준만 보면 물론 한국보다 나은 편이에요. 근데 다만 저는 7군에서 그 거주도 하고 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살았을 때보다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활 수준 자체는 훨씬 좋아졌죠. 왜냐면 제가 그만큼 더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고, 뭐 골프도 이제 취미로 즐기고 있는 등 삶의 질은 솔직히 확실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없다는 점은 솔직히 많이 외롭습니다. 그지만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에 물론 오래 사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이 아직 좋을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업무적으로는 한국 회사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이 들었겠다시피, 그, 베트남에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한국인은, 관리자 역할, 그러니까 그, 베트남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초반 1년 동안 정말 많이 느낀 게, 업무 능력보다도 현지 직원들과 어떻게 잘 지내느냐, 이게 훨씬 중요했었습니다. 베트남은 직급 문화보다는 그 그러니까 언니 오빠 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관리자라고 해도 현지 직원들과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일단 보통 이제 JMP 지원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업무에 투입이 됐을 때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일단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경력도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식으로 간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조금 그 부분에서 힘들었었고,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을 존중하고 내가 아무리 관리자라고 해도 이 친구들한테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을 늘 마음속에 상기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연수생분들 대다수가 그 관리자 직급으로 취업이 되실 텐데, 관리자라고 해서 베트남 직원들을 무시하거나 아랫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나보다 경력 있는 선배들이다 라는 자세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면접에서도 이 관련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면접 보러 다녔을 때 회사에서 거의 100이면 100, 베트남 문화,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었고, 이 사람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베트남에 오래 살 사람인지, 그리고 베트남 문화에 잘 융화될 수 있는지를 많이 보려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꼭 면접을 보러 가시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답변을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연수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희 5기는 투둑에 있는 투둑 전문기술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연수 중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연수를 같이 봤던 언니랑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원 잘 해주셔서 불편함 없이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우기철에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천장에서 비가 새서 자다가 이제 침대에 물이 와장창 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살던 언니랑 우리 진짜 빨리 조기 취업해서 여기 떠나자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도 그 언니랑 저 둘 다 수료 2달을 앞두고 조기 취업에 성공했었습니다. 지금은 7군 아마 똔특당 대학교에서 연수를 진행한다고 들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당시에 로컬 동네에서 지냈던 시간이 제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회사에 취업하고 지금 7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보다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았을 때보다. 그래도 그 당시에 투둑에서 살았을 때 그랩 배달도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도 많이 빠졌었지만, 그만큼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베트남 취업 직무는 어떤 건가요? 근무 환경이나 급여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재 저는 7군 사무실에 있는 그 OEM, ODM 방식의 가방 제조 및 수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가방, 군용 택티컬 가방, 트래블, 여행용 가방, 그 다음에 베이비 캐리어, 아기 캐리어 등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퓨마나 룰루레몬, 아디다스, 이런 나이키, 이런 브랜드에서 이제 개발을 요청받아서 개발, 그리고 오더, 수령, 자재 발주, 선적, 그 다음에 그 수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가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본사가 한국에 있고 베트남 붕따오와 필리핀에 공장이 2개 있습니다. 저는 영업부 소속이기 때문에 7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바이어는 대부분 미국인이고 일부는 캐나다, 호주, 영국 등과 같이 영어권 국가의 바이어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근무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은 풀 근무,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이긴 하지만 월 2회 정도, 월 2회 휴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는 이제 새우 지금 기준으로 약 한 2,750달러 정도 수준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한국 통장으로, 그리고 일부는 달러를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일단 4대 보험이 지원 가능하고, 4대 보험 지원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 2회 항공권, 그리고 의료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 그 다음에 연 2회 상여금, 점심 식사 제공, 그리고 출퇴근 차량 등 복지도 잘 갖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트남 취업을 계획 중인 후배 연수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사실 수료 2달을 앞두고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서
베트남어 공부가 사실 그때 이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어나 그다음에 직원들과 일단 무조건적으로 소통이 영어가 1순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베트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저같이 이제 시티잡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1군, 2군, 7군에서 그 출퇴근이 가능한 뭐 롱안이나 동나이 그리고 붕따오 등에 위치한 공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베트남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어를 뭐 현지인과 뭐 문제없이 소통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베트남어를 못하더라도 영어는 무조건 해야지 시티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그 주변에 법인장으로 계신 제 학교 선배님들, 그 다음에 저희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 공장 공장분들,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출퇴근하는 친구들, 대부분 다 영어로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 그냥 100% 영어로 소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베트남어를 어설프게 이제 하다 보면 직원들이 되게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베트남어만 치중하시기보다는 영어와 베트남어 모두 두 가지를 언어를 다 균형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좀 끊겼는데요. 어쨌든 간에 연수 중에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는 영어 자격증을 준비하느라고 영어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 넘어오면은 그 베트남어만 집중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때도 꼭 꾸준히 영어를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쨌든 그 영어권 바이어들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나면은 베트남어를 하고는 싶지만 일단은 저희 업무 특성상 영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나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열린 태도 이것이 그 베트남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힘든 시기란 거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게 베트남에 다들 오셨을 텐데요. 막상 여기 와보니 사실 생각보다 취업 뭐 자리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굉장히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러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버티고 좀 그 기간 동안, 이 기간에 나를 어쨌든 간에 뭐 베트남어라던가 영어라던가 뭐 다양한 것, 어쨌든 간에 그 평상시에 한국에서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이 따로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기간에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게 어쨌든 이후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꼭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들 충분히 잘 해내실 거고요. 그 JMP 연수생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7군에 살고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다던가 뭐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연락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언제나 뭐 송강희 팀장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7군에서 뭐 같이 뭐 커피나도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